할렐루야, 제시카 선교사입니다. 오늘 저 어때요, 여러분? 좀 수학 강의할 때가 좀 다르죠? 오늘은 한국사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위해서 제가 또 이렇게 한복을 이렇게 정제해서 한번 나와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절을 하고 싶지만 절을 하면 안 나올 것 같기 때문에 곱게 절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한국사 캠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요, 제가 한국사 23회 한국사 능력시험 23회부터 시험을 치기 시작했는데 23회 때 71점으로 1급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충격받았어요. 저는 저 인생에서 점수가 70점대로 떨어진 건 그게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충격받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1급이 공부 하나도 안 하고 1급 땄으니까 너무 좋겠다라고 했는데 난 내 마음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해서 다음번에는 그냥 책을 한번 이렇게 봤어요. 진짜 책 한번 이거 봤어요. 24회 때 97점으로 1급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만점이 아니라는 것에.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책을 3권 사고 문제를 3,550문제를 풀었어요. 그래서 25회 한국사 능력 시험부터 시작해서 요 근래에 있었던 50회 한국사 능력 검정고시 시험까지 만점으로 시험을 쳤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을 배출해냈죠.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한국사 공부 잘했어 뭐 이런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국사를 공부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어떤 거냐면 제 제자들한테 그게 필요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래서 한국사 능력 시험을 1급, 2급, 3급 이렇게 통과한 친구들과 함께 제가 뭘 했냐면 우리 IM 선교에서 예전에는 비전 캠프란 이름으로, 지금은 고비 캠프, 컴비 캠프란 이름으로 그래서 한국사 캠프를 하곤 했습니다. 그래도 할 것이고요. 그렇게 아이들이 강사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한국사 능력 1급을 받으면 강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준이 같은 경우에는 3급을 받았는데 도전 골든벨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는데 존재 자체가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늘 그 진행을 도맡곤 했죠. 혹시 이 강의를 보시는 부모님들이 계신다면 한복 같은 게 있으면 찬조를 좀 해주시면 저희가 입혀가지고 다음에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사 강의를 할 때마다, 캠프를 할 때마다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냐면요, 이거예요. 역사를 모르는 자가 애국심이 있을 수 있는가? 애국심이 없는 자가 자기의 나라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는가? 자기의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지 않는 자가 과연 크리스찬인가? 당신은 크리스찬인가? 저는 한국사를 가르치는 유일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한국사 점수 잘 받게 하려고요, 물론 검정고시를 통해서 한국사 능력을 통해서 받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한국의 역사든 미국의 역사든 영국의 역사든 인간의 세상의 모든 역사는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있는 한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인간들은 역사는 이렇게 말하죠. 역사는 승자의 편에서 쓰여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 삼국을 공부하면 뭐가 나옵니까? 신라에 대해서는 대따 많이 나와요. 대따 사투리인가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요?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으니까요. 그리고 고구려에 대해서도 좀 나와요. 왜요? 신라는 원래 고구려가 친했거든요. 그런데 백제사에 대해서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역사는 참 많이 인간의 죄성을 반영하고 있구나, 많이 왜곡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2021년, 여러분 이때 여러분이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51살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미국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아니고
영국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아니고 고대 로마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아니고 고대 이집트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아니고 현대 이집트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1971년 5월 28일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저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한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세계사도 열심히 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아름다운 계획 안에 우리가 한국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의 민족이 뭐죠? 한민족이라고 해요. 중국은 한족, 묘족 많아요. 우리를 한민족이라고 해요. 한민족으로 하나의 민족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민족을 분류할 때, 계통으로 분류할 때 한민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를 보내셨습니다.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이유가 있으시겠죠. 하나님께서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희 나라를 사랑합니다. 저희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애국심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애국심의 발로는 역사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역사를 가르칠 때에 이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을 열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열정하며 정확하고 정밀하게 생각하고 정직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일에 열심을 내는 전인격, 전인생, 전방향 선교사로서 IM 선교의 선교사로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있는 한국의 역사를 가르칠 것입니다. 여러분, 제시카 선교사와 함께하는 한국사 공부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 한국의 역사를 알아 한국이란 나라를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한국을 어떻게 쓰실까를 기대하며, 그래서 리뉴젠으로 불러주신 자신의 역할을 잘 담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OT의 두 번째 강의, 앞에 첫 번째 OT 강의는 제가 한국사를 강의하는 어떤 목적과 이유였다면, 지금 이 시간은 두 번째 OT의 두 번째 시간, 이 시간은 제가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개요를 잡는 시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역사는 첫 번째 고대사는 구석기부터 시작해서 초기 철기까지를 우리는 고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기를 지나고 나면 우리가 잘 아는 삼국 시대가 있어요. 그 세 번째는요, 남북국 시대가 있어요. 삼국 시대는 고구려, 백제, 신라, 이 나라들의 어떤 생성과 어떤 전성기와 쇠퇴, 전쟁,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남북국 시대는 통일을 누가 하죠? 신라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일 신라 시대라고 표현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통일 신라 시대만 신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신라는요, 대동강에서 원산방까지만 그 신라의 경계선이에요. 그럼 그 위쪽은 누가 담당했었냐면 발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남북국 시대는요, 우리가 통일을 했기 때문에 신라라고 하는 거예요. 통일 신라와 발해라는 나라와 이 남북국 시대와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남북국 시대에서 넘어가기 전에 어떤 느낌이 나오냐면 여기서
후삼국이라는 어떤 구도가 좀 펼쳐집니다. 그건 좀 이따 갈 것이고요. 네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이 후삼국이란 나라를 통일한 사람이 누구냐면 왕건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를 고려 시대라고 합니다. 자, 고려를 거쳐서 다섯 번째는요. 조선이 있는데 조선은요. 조선 전기와 그리고 조선 후기로 나누어야 됩니다. 이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로 나누는 이 중요한 이게 있어요. 이게 두 번의 전쟁이에요. 뭐라고요? 임진, 외란과 병자, 호란.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두 번이라서 양란이라고 해요. 이 양란을 거치고 나서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로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는요. 개항기. 우리나라가 이제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그런 개항기가 있게 되겠고요. 이 개항기를 잘 보냈으면 좋았을 텐데 개항기가 있고 사실은 개항은 문을 여는 거잖아.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개화기, 개항기에서 이제 개화될 거야. 개화기에서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었냐면 애국 계몽기. 애국 계몽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국권 피탈기. 다른 말로 구한말 뭐 이런 용어들로 표현을 하긴 해요. 알겠죠? 근데 어쨌든 이 개항기를 거쳐서 여덟 번째는 이 국권 피탈이라고 했는데 이 국권 피탈을 누구한테 당합니까? 일본에게 당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일제 강점기라고 해요. 일제 강점기를 거쳐서 아홉 번째는 뭐가 있죠? 그 다음에 현대사. 이렇게 크게 역사는 9가지 영역으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강사님들은 이렇게 고대사 끝내고 삼국시대 끝내고 남북국시대 끝내고 이렇게 차례차례 이렇게 진행을 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 강의는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검정고시 시험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요. 여기 역사 중에서 정치사가 있어요. 누가 싸웠니, 누가 이겼니, 누가 죽였니 하는 그 정치사가 있어요. 이 정치사의 문제가 거의 50% 이상이 나옵니다. 정치사를 끝나고 나면 정치에는 당연히 사회와 사회 경제사가 나와요. 사회 경제사가 사회 경제 문화까지 묶을게요. 이 사회 경제 문화 여기가 정치사가 50%가 아니라 거의 한 60% 정도가 정치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회 경제 문화사를 합해서 이것이 한 30% 정도 돼요. 그리고 특이하게 인물과 지역 이런 거를 한 10% 해서 100%가 나옵니다. 그쵸? 그러면 어떻게 제시카 선교사는 강의를 하게 될 거냐면 먼저 쭉 봅니다. 뭘부터 본다고? 정치사를 먼저 공부를 할 거예요. 알겠어요? 정치사 공부하고 난 후에 그러니까 난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뭐라고? 정치만 쭉 훑을 거야. 한 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두 번째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두 번째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사회 경제 문화사를 여기서 또 한 번 쭉 훑는다는 거야. 그죠? 그 다음 세 번째가 뭐가 들어가겠어요? 뭐가 들어가겠다고요? 그렇죠. 인물과 지역에 관해서 여기를 쭉 해서 한번 그 지역별로 결국은 3번을 보게 된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중등에서 가장 잘 나오는 게 뭐냐면요. 중등에서는요. 요것만 빨간 선 있잖아요. 맞죠? 중등에는 솔직히 이 노래만 외워도 돼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이거 하고 나신 분들은요. 이 노래를 한번 해주세요.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당군 할아버지가 터 잡으시고, 이 부분에 마음에 들지 않아요? 당군 할아버지가 터 잡았다는 것은 그냥 상징적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어쨌든 당군 할아버지 어떻게 되지? 당군 할아버지가 터 잡으시고 홍익인간 뜻으로 나라 세우니 대대손손 훌륭한 인물도 많아. 꼬구려 세운 동명왕 백제온조왕 아래서 나온 혁거세, 뭐 이런 거예요. 이거 꼭 해주세요. 알겠죠? 중등은요, 이것만 외워도요 거의 다 맞아요. 중등은 반드시 이것을 외우도록 합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한국사는 제시카 선교사와 함께 공부를 하게 됩니다. 총 강의 편수는 가능하면 15강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모의고사까지 포함해서요. 중등은 더 짧아지겠죠,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제가 소속되어 있는 IM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IM 선교회는 나라를 사랑합니다. IM 선교회는 한국 선교를 지향합니다. 그리고 한국 선교를 넘어 선교 한국을 목표로 합니다. 그 옛날 서원했던 10만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일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 세계 선교,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그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루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IM 선교회와 그리고 IM 선교회를 이런 표현은 좀 그럴까요? IM 선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우리 코어 선교사들을 위하여서, 우리 선교사들을 위하여서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의 사역자인 인턴 선교사들과 간사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